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광화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국동에서 경복궁역까지 그리고 세종대로까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집회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이 현장에서 또 반가운 분 만나서 저희가 잠깐 인터뷰 모시려고 합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만났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탄핵 파면 신용환입니다. 또 구호 하나 정하셨군요. 네. 탄핵 파면 신용환. 네. 네. 저희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공연은 실망스러운 공연이에요. 예, 그래서 다들 좀 실망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현장에 오시니까 기운들을 또 다시 회복하는데 교수님 굉장히 많은 시민들 만나셨을 텐데 네. 주로 어떤 얘기 좀 들으셨어요? 정말 그 생업도 내려놓고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문 닫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앞에 건너편에 경복궁역 앞에 조그만 가게에서 막 장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도 웃으면서 막 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라고 막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오로지 탄핵 파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념, 그 일념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100만 집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또는 또 윤석열 측의 집회 현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정광훈 세력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구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친윤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막 무슨 그 해방 전국에 무슨 찬탁반탁처럼 뭐 이런 상황이 계속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이 쿠데타한 것은 기존 질서를 어쨌든 때려 엎으려는 반대 세력에서 했던 쿠데타예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김건희가 주도한 쿠데타는 내란 친위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검, 경, 정부 각 부처에서 이 내란에 가담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그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고 감추려는 그 노력, 그들의 그 노력도 자기들 기준으로 눈물겨울 정도로 절절한 거예요. 아랫목에만 있다가 운목 생활도 잠시 해봤단 말이죠. 그게 너무 싫다는 걸 알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관성, 그들의 노력도 우리가 하루속히 탄핵 파면을 정말 절절히 원하면서 하는 노력 그 이상이다. 그리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내란 친위 쿠데타에 가담된 세력이 많다. 그것까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뜻, 정말 절절한 염원 이것들을 잘 모아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득권 수구 세력들로 너희들이 쌓아놓은 똥을 너희들이 지키려는 그 노력 그 이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새로운 미래로 가고자 한다 하는 그 열정을 몇 배, 몇십 배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지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저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 뭐 대학 입시에서 합격했다고 끝에서 뭐 술 먹고 놀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똥이 저 뒤에 있는 저 북악산보다 높아요. 이걸 치우려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서 이게 첫 걸음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정말 힘드시더라도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의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주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뭉쳐 있고 이게 시작이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정말 어렵고 한데 탄핵 파면 그 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 때 정말 그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미래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가속도를 받아 갈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국민 여러분, 애국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에 될 거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결국 기일을 넘겼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또 정보에 빠르신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어제 채널A인가 방송 보니까 참 황당한 소스도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심지어 뭐 찌라시 이런 거 보면 3월 28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뭐 그것까지 근데 이재명 대표님 그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탄핵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희망 회로죠. 정신 승리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8대 0에 대해서는 1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이들이 알고 이미 멀로 돌아섰어요. 다 각하를 얘기하고 네, 있죠. 예. 절차적 하자, 내용적인 건 다투지를 못하고 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거, 외적인 걸 갖고 도시를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데 네. 뭐 아무리 그게 길어진다 한들 그 뜻이 모아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리도 없는 것이고요. 네. 논리적으로만 보면 18일이 넘어가면 헌재도 스텝이 많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박성재 6번, 사건 번호 6번이 시작돼요. 윤석열 8번, 한덕수 9번이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장애물을 다 제거했잖아요. 예. 그러면 변론 종결 끝난 게 이제 장애물이 없어요. 그런데 6번이 시작되면 네. 야, 이거 6번, 7번까지 다 하고 해라고 저들은 일제히 그렇게 나팔을 불어댈 겁니다. 네네. 더군다나 그동안 2, 3, 4, 5의 증거 이런 것들 협조를 안 했던 검찰이 갑자기 마구 증거를 갖다 내고요. 그 다음에 증인 신청을 추가로 막 하면서 변론을 두세 번 더 하자고 덤빌 수도 있죠. 그들이 법기술 법꾸라지들이 법기술 보이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석방하는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법기술을 구사하잖아요. 그러면 18일로 넘어갈 그 다음에는 헌재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왜? 정영식 주심이 이 말을 했었죠. 최우선으로 내란 우두머리 걸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일 박성재 걸 받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봐라, 너 이거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2, 3, 4, 5는 왜 했니? 네. 논리적으로 이거 뭐 하기가 어렵죠.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2, 3, 4, 5 했으니까 6, 7도 하고 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21일설, 28일설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생업을 내려놓고 또 가게 문 닫고 온 이분들 언제까지 이러라고요. 안국동일 때 이미 가게 상당 부분 문 닫았습니다. 학교 휴폐업 공고난 거 보셨잖아요. 제가 덕성여중 그 홈피 들어가서 가짜뉴스인 거 하고 다시 확인도 해봤습니다. 월화 재량휴교라고 돼 있죠. 수요일은 약간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학생들 휴교합니까? 맞습니다. 자, 이분들 정치적 사법재판, 정무적 사법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무적 국민의 이 목소리, 자, 찌라시에 이런 게 있어요. 하도 그들이 협박을 하니까 겁을 먹어서 뭐 4대4, 5대3 한다. 그러면요, 이 민주 시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하는 건 안 보여요? 이게 더 안 무서워요? 이들의 선한 목소리가 훨씬 더, 예를 들어 서부지법을 폭파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 뭉쳐진 민주 시민들의 선한 목소리가 몇 배, 몇십 배 더 안 무섭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뭉쳐서 더 둘러싸면 겁먹고 그러면 그때는 인용을 하고 저쪽이 목소리가 크면 그때는 기각을 할 건가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8대 빵,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다만 날짜의 문제에서 17일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17일 반드시 선고한다. 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에서 많은 게 꼬여버린다. 예,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다. 지금 경찰들 가포비상 내렸잖아요. 아시다시피 가포비상이라는 거는 총력체제예요. 24시간. 연가 휴가 안 됩니다. 무기, 일반 민간인 무기 반출 이런 거 안 돼요. 네. 그리고 100m 진공 상태로 다 만들었어요. 네. 가포비상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들도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지치고 힘들어서 안 돼요. 계속해서 그거 유지가 안 돼요. 특히 경찰 특공대 이런 건 아시다시피 원래 하는 일이요, 대테러 진압부대예요. 그들이 24시간 하고 이런 게 계속 유지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헌재가 진짜 국민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자기들의 헌법적 가치, 그 기관의 속성을 생각하고 지금 최고 지위를 스스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저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빨리 속히 철퇴를 내려야 된다. 특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최상목 등등이 지금 계속 명태균 특검법 이런 걸 거부권 행사하면서 모든 진실이 지금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 경, 정부, 부처 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속속에 기회주의자처럼 숨어 있단 말이죠. 김성훈 비아폰 이런 거 압수수색, 체포 이런 거 다 법원에 보내지도 않고 왜 그러겠습니까? 똥 묻은 거죠. 본인들이 윤 묻은 거예요. 김 묻은 거예요.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갈수록 이들이 증거를 인멸을 합니다. 목요일 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이 석방돼서 버젓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경호실 직원들 어떻습니까? 엄청난 심리적 위화가 가해지고 거기에 인사상 불이익, 증거인멸,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곧 이퀄 증거인멸로 직결되죠. 지금 그런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개개인을 사건을 말씀드리면 또 당사자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이미 이런 무시무시한 일, 그래서 제가 인사 알박기 이런 게, 그게 인사 알박기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연된 정의가 되고 정의가 가려지거나 영구히 숨겨질 수도 있고 못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판결을 내려줘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면 경호처에서 더 막을 권한도 없으니까 빨리 다시 끄잡아 내리고 실체적 진실을 속히 밝혀야 된다. 자, 교수님께서는 사실 윤석열 캠프에 상황 종합 상황실장을 하셨어요. 아니, 전략총괄. 정책총괄. 정책총괄. 네네. 정책총괄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쪽 진영의 이제 사정에 밝은데 사실은 석방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 관저 정치는 시작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차분한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이케어 본 분들 다 알지만 꼬마가 잠시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와장창 뭔가가 난리가 나죠. 네. 예, 똑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완전히 물밑에서 난리가 나 있죠. 겉으로는 조용한 듯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식사하고 밥 먹고 연락하고 심지어 새벽 1시에도 누구한테 연락해서 누구한테 가서 알아봐라. 지금도 난리가 나 있어요. 새벽 1시에 예, 윤석열을 절대로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상상 이상이냐면요. 알잖아요. 자,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알아요. 네. 2판 4판이에요. 윤석열은 2판 4판. 윤석열 사실상 이콜 김건희도 2판 4판이에요. 그럼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얼마나 필사적이겠어요. 저희가 그들의 이 싸노똥을 일소에 치우려는 우리의 이런 의지와 열망 그 이상으로 그들이 이걸 방어하려는 노력도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그놈들도 절절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걸 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 그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본인들의 구명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각을 기각 이거에서 기각이 자신 있다면 뭐를 했겠어요? 변론 연장을 했겠죠. 네. 변론 재개 신청 이런 걸 했겠죠. 안 하죠. 네. 그게 뭐 단순히 국민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 판사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 자극해서라도 뒤집을 수 있으면 당연히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을 해도 그 결과가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보시면 안팎으로 엄청 바빠요. 대통령실이. 지금 주요한 member들을 당으로 막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 파장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바짝 졸아서 애들이 일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대통령실도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불러들이고 만나고 당 관계자들 물밑에서 만나고 바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합니다. 와장창의 형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 이런 거 얘기가 왜 나와요?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기각이 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자기들은 인용이 돼도 어떻게 해라.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1월 3일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실패하고 나서 1월 15일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때 윤이 한 말이 있어요. 불려 들어갔다 나온 분한테 들은 얘기죠. 내가 반드시 이재명만큼은 끌어안고 죽는다. 뭐 농겐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재명만큼은 내가 끌어안고 간다. 이 부분이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들이 윤석열이 논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셈이죠. 황당한 현대판 뭐 이상한 방식의 논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들이 무속에 대한 이런 게 세잖아요. 자, 그 택도 없는 천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헛소리한 거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되면 운기가 바뀐다. 또 시중에 많이 떠도는 음력 춘3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음력 춘3월이 되면 운기가 바뀐다. 이런 것들 이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버틴다. 근데 버티는 거에 요소에 자기들 내란에 똥 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방어예요. 최상목이 왜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합니까? 말도 안 돼. 자기 논리도 못 내세우면서. 역시나 내란의 공범의식이 강한 거죠. 알고 있죠,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평소에 과격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 그때 국무회의 들어간 자들을 다 한꺼번에 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강하게 했던 이유가 같이 일해보면서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거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강하게 순차로 하면 어차피 역풍군다 소리 나오니까 하는 김에 한 번에 해야 된다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태균 특검 강하게 관철시켜야 됩니다. 언제 파면이 되더라도. 그래야 지연된 정이 숨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명태균 특검은 이퀄 김건희 특검이고 이퀄 윤석열 특검이고 가면 진도 한 두 발짝만 나가면 바로 저 양평 게이트 나고요. 바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바로 폴란드 K 방산 비리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많이 보셨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예. 고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탄핵하면 파면으로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탄핵! 탄핵! 조속히 탄핵! 고맙습니다. 야 교수님 거의 거리 강연 수준으로 시민들께서 교수님 말씀을 이 좀 시끄러운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해서 시민들께서 335 계속 모이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기어코 이 나라를 내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확실한 내전을 국민들 가슴에 총칼을 들이댔죠. 만약에 기각이 됐다 살려보낸다 제2 제3 제가 유튜브 이런 데 공개드렸지만 평상시 카메라만 치워지면 쓸어버려요. 한 번 쓸어버리려고 맘먹은 사람이 두 번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유는요 굉장히 단선적 구조예요. 매사를 승과 패로 개념 규정을 해요. 자기가 살아 돌아가면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는 승리감에 깽가리치고 북치고 하면서 다시 쓸어버려. 그 다음에 만약에 죽었어요. 죽어도 한 점도 안 되는 그 극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뭐를 해요? 권력은 잃었지만 테러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설악 동지의 얘기도 나온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얘기도 나온 거죠. 어느 경우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자기는 불사조다라고 생각을 하죠. 윤도 마찬가지 김도 마찬가지. 그래서 꺼지지 않은 불씨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반드시 그 마음속에 평생 이기고만 살았어요. 완벽히 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벽히 지는 게 자기가 이꼴 죽음이에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 그러면 살아나오기 위해서 온통 문버림을 또 치죠. 사면복권 이런 건 위에 물 위에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이고 그 물 밑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 별의별 짓의 정점에 이재명만큼은 내가 끌어안고 죽는다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되면 즉시 대선이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살인 예고를 올렸던 유튜버가 안국동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평범한 시민들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실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요. 아까 이제 쓸어버려도 있지만 소위 헌법 질서를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식 속에 배 있다는 뜻이잖아요.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사형 아닌 무기징역에 본인도 곧 가게 생겼어요. 무엇이든지 상상 그 이상을 항상 해왔잖아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이 모르는 사람들 테러하는 거 흔적도 없어요. 연계 관계도 없어요. 점조직처럼 뭐를 했어요. 어떻게 막아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뭐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대권 출마한다 이런 거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나보면 이 내란도 누가 상상했어요? 상상 이상의 것을 항상한다. 테러에 대한 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그 위시한 분들, 그에 버금가는 분들 굉장히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대선 과정에서는 유세를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에서 해방정국에서 김과 암살을 보았습니다. 예. 이제 지금 흡사, 미군정 시대에, 분단 시대에 있었던 뭐 찬탁 반탁처럼 지금 찬탄 반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김구 선생과 같은 그런 불온한 우리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요, 윤이 마지막 2월 25일 날 최후 변론에서 뭐를 해요? 그 최후 변론은 변론이 아니라
대국민 선동, 특히 그 가운데서 자기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극우에 대한 선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이란 말을 25번 쓰고 거대 야당의 폭정을 44번 쓰고 막 한단 말이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봉기해라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거슬러 가면 16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까지 일들을 대한민국이요 200년 이상 지금 퇴보를 했어요. 그러니 테러서부터 모든 상상 가능한 거 이상이다. 자, 친일파를 우리가 왜 청산을 하지 못했는가? 70년 민주주의 역사에서 청산 못했고 거슬러 가면 100년의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일제치하에서 일본 순사들을 등에 업고 그 사람들도 지금 왜 정리를 못했는가를 반드시 항상 생각하고 임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뿌리가 워낙 깊고 넓어서 모든 분야에 포진돼 있어서 우리가 어하고 있으면 계속 당합니다. 0.73 진 거 이해 안 되시죠? 분명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계속 그 벽에 막힐 수 있어요.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상상 이상을 한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연대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자 원동력일 수밖에. 지금 이제 더 우리가 위험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들이 가치 철학을 상실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치 철학 지향점을 상실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너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맨날 이기죠. 박박우기니까 지금 딱 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이 시작이라고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느냐. 그들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똥을 우리가 개혁과제를 하루아침에 이걸 일소를 안 하면 단계별로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탄력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소를 하려면 우리가 거대한 힘, 굉장히 강한 어떤 국민적 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서울 안 가본 놈 생떼 쓰듯이 무조건 뒷다리 잡고 늘어집니다. 이게 3개월, 6개월만 지속되면 어떤 말 나옵니까? 아유, 정권 바뀌어봐야 그놈이요. 이 소리 바로 나와요, 실제로.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점이에요.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지금 생업 내려놓고 가게 문 닫고 오는 이 열정,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1단계가 있고 미래로 나가는 2단계. 이때까지 저희가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정말 이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야 되는 숙제가 정말 가슴 답답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19 법원 폭동, 그리고 3.8 사법 쿠데타, 내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란이 대선 전국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악산만큼 높이 쌓아놓은 저 처치곤란한 개혁과제들을 다 해소할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은 어제도 여러분들이 여실히 보신 겁니다. 어제 명태균 거부권 바로 행사하잖아요. 논리 논거도 없어요. 그 사람도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같이 일해봤잖아요. 논리가 평소에는 강한 사람이에요. 논리가 없어요. 왜? 자기들도 다 그 윤똥 묻었어요. 김똥 다 묻었어요. 내란의 공범의식이 강해요. 그만큼 이게 널리 깊게 퍼져 있어요.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 국민적 총의. 물론 헌재에서 땅땅땅 치면 빛의 속도로 옛날 같으면 박근혜를 내치듯이 바로 치는데 이번에 양상이 달라졌죠. 그들도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들도 진화합니다. 나쁜 것도 진화하잖아요. 바퀴벌레도 보면 몇 번 저기 양 놓고 나면 다 진화해서 다 피해 다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번에는 빛의 속도로 윤석열을 버리지를 못하는 게 당권이 그놈들 손에 가 있어요. 그 일파들한테. 그 당권을 지금 노리는 그 나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철학이 없어요. 보수의 가치라고 그런다면 자기들이 벌써 법치질서, 법치주의 수호, 대국민, 대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 어디 갔어요? 그저 이익공동체, 권력 공동체일 뿐이에요. 내 자리 지키는 게 급선무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의 우리가 무한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헌재가 파면 땅땅땅 쳐도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전쟁은 지속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 아우,
교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뭐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내란하면 파면, 월요일 당장, 아니, 탄핵하면 파면, 월요일 당장 탄핵! 탄핵! 파면! 감사합니다. 예. 야,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때문에 강연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게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정말 눈빛이 초록초록해져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국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심우정 탄핵, 최상목 탄핵, 싹 다 탄핵, 이거 왜 못하는 걸까? 정말 많이 답답하죠. 이제는 답이 나옵니다. 내란 탄핵 파면을 거치면 정말 일소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예측해보면 만약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먼저 결정 내리면 같은 날 하든 뭐 다음 날 하든 한덕수는 돌려보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제 형평을 맞추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일부 이제 어떤 뭐 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을 걸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두고요. 그건 그거대로 두고, 나머지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도저히 어떤 법치 질서 또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젠 다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인사상에서 지금 알바끼어온 수많은 인사가 있어요. 이미 경찰의 보직.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경찰 인사를 자기들 예를 들어서 전광훈 아니 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건지, 내란 선동이 저렇게 100일째 이어지고 있죠. 2월 달에 곧 소환 예정 했는데 3월 달에도 곧 소환 예정. 한 달 동안 고장난 벽시계로 머물러 있어요. 그 수사 책임자를 인천 경찰청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핵심적으로 수사하고 있던 7명 수사관을 다 흩뿌뜨려요. 새로운 사람 와서 다 기록 새로 읽게, 이런 짓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사람을 지금서 임명해요. 지금 임명해 놓으면 2년 내지 3년을 못 바꿀 경우가 많아요. 정무직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바꾼단 말이죠. 하루속히 파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 권한된 기간에 그런 걸 못하게, 그건 막을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문제를 삼고 조목조목 짚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기서도 만약에 한덕수가 또 이상한 짓 하나, 그럼 또 탄핵해야죠. 왜냐하면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과도기라서 뭐 선거 관리 때문에 안 된다, 다 핑계요. 불법적인 거 이상한 거 하면 그때는 무조건 볼 것 없다. 안 그러고서 강력한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우리 국민의 힘, 국민적인 힘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 겁먹지 않아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하고 함께 이제 게릴라 톡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안에도 이 소위 얘기하는 30번, 만약에 이제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30번째 탄핵이 되는데, 이게 역풍분다, 중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탄핵, 심우정, 또 최상목 탄핵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중도,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선거를 늘 이제 전략 분석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중도의 판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봐요. 중도 좋아요. 스윙 보터입니다. 스윙 보터들은 사안별로 움직입니다. 자, 심우정 씨의 황당한 판단을 보고 그 전과 비포와 애프터를 봤을 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강해지면 강해졌지 뚝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심우정 씨가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고 나서 중도도 더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중도의 판단은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역풍이 분다? 어느 의원님들이 주장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역풍이라는 건 우리가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했을 때입니다. 자, 검찰 내 의견을 한번 보십시다. 검찰 내에서 심우정 지금 탄핵한다고 그래서 반기 들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다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끙 하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 야, 이제는 조직까지 엿바꿔 먹네. 엿바꿔 먹었죠. 1대 다예요. 2천 몇백 명의 검사와 1대 검찰총장 1명대. 그러면 자,
12월 4일 새벽 12시 37분 방첩사와 국정원과 왜 통화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최초로 이제 실명으로 네. 제보를 전달드렸지만 자 나중에 그 사람이 통화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검의 조직들이에요.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그 시간에 대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김성훈 차장 이런 사람들 법원에라도 보내보죠. 요번에도 똑같이 대잡이잖아요. 법원에도 안 보내보고 그냥 석방시키잖아요. 얼마나 자기 개인이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놓고 자기 조직을 엿바꿔 먹을 정도로.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국민 감정으로 보나 중도의 기준으로 보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탄핵해도 아무 이상 없다. 그 민주당 주저하지 말고 심우정, 최상목 탄핵 서둘러라. 지금 아마 그걸 탄핵했을 때 중도 역풍이 대선의 악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여론지형을 보세요. 그 여론지형에 사안별로 이분들이 변할 때 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포함한 그 세력들을 척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도가 바뀐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탄핵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좀 끝내줘야 한다. 헌법재판소만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뭐 워낙 취재도 많이 하시고 뭐 주변에 막 많이 알아보시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언제 될까? 하여튼 18일 넘기면 헌재 스스로 논리적으로 꼬이면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구구들의 주장에 또 윤측의 주장에. 왜냐하면 윤측이 일제히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걸고 일제히 각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박성재 씨 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밀립니다. 논리적으로 자기들 스텝이 꼬여요.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짓을 하지 말아라. 주말도 다 일할 수 있죠. 집에서 하든 뭐 화상으로는 못하고 뭐 못해요. 다 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셔터문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더 이상 국민적 갈등을 헌재로 하여금 더 강화되도록 촉발되도록 하지 마라. 17일 반드시 결정 내려라.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말을 하는 자들도 다 그들의 희망이로다. 뭐냐면 윤석열 이게 대통령 거기 때문에 2, 3일 전에 통지를 하고 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일요일날 오후에도 갈등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교수님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들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2번 강조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친이 쿠데타입니다.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친일파들이 숨죽이고 기회를 머리만 딱 숙이고 기회를 보듯이 마찬가지로 이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은 정말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턱혀이 쌓여진 묵은 때를 치우는 거, 똥을 치우는 거, 그래 바로 제자리 돌리는 거,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거 숙제가 많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민주 시민들, 구독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인내를 갖고 제자리 돌리는 거, 미래로 나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스타트 라인에 서는 시점이다. 각오를 다지시면서 장윤선 취재 편의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아유, 저희가 주변에도 시민들께서 많이 계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집회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하고 있어서. 자, 탄핵 화면 한번 세게 가겠습니다. 월요일 탄핵! 탄핵! 화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순도순 재밌네요.